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개혁신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를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오늘 헤어지는 거 맞죠? 저희는 어떤 확정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도에 따르면 어제 날짜로 새로운 미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쳤다. 그건 원래 예고된 일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아직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던 것이 예. 저희가 열흘 전에 합당 선언을 한 시점에 새로운 미래가 창당준비위원회 상태였고요. 중간에 이제 당원 검증이나 이런 걸 거치게 돼 있는데 선관위에서 새로운 미래 측이 그게 좀 한번 반려가 돼가지고 다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합당 절차를 하려면 일단 새로운 미래가 등록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아, 예. 그런 의미로 굉장히 해석을 해야 된다. 예.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가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거 모두가 다 예측했던 건데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타협 내지 합의를 모색한 게 아니라 표결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헤어질 결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근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 한 2, 3일 동안 여러 정파가 이제 물밑 조율을 했던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큰 틀에서 보면 5개 정파였거든요. 나머지 4개 정파는 다 이제 이대로 선거 그 정책 운영 방식이 갈 수는 없다라는 네. 인식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새로운 미래 측에서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거든요. 설득 불가였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한 2, 3일 정도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거부권 방식으로 당이 돌아갈 게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견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였고 네. 나머지 4개 정파도 그럼 표결을 하자라고 했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아무튼 그럼 핵심적인 쟁점 내지 분란의 소지가 됐던 게 언론 보도 나왔던 그 3가지가 맞습니까? 우선 지역구 출마를 하자는 이야기는 다 있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저희가 왔던 게 원칙적으로 지역구 출마를 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원칙적으로? 네, 저는 지역구 출마를 국민 앞에 선언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원칙적으로 지역구 출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답이 와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붙을 이유가 없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건 저희는 그냥 부정이라고 봤고요. 그거는 그건 이제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해석을 해야 저희가 되겠죠? 모든 지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예.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이제 느리고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도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예, 예. 근데 지금 그 김종민 의원 같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낙연 대표 아니냐. 근데 선대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당이 선대위라는 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야 구성되는데 네. 그게 한 달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거는 원래 선거운동 이전에 통상적인 당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너무나 느려갖고 지금 지장을 초래했던 정책 분야 어떤 걸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몇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걸 내자 같은 것도 예. 이야기를 해봤고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그냥 말씀드렸을 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할 때 개별 사안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4개 정파가 나머지가 다 생각했을 때도 정책 발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개혁신당하면 저희가 다른 게 돈이 많습니까? 무슨 의석수가 많습니까? 결국에는 사회에 논쟁적이더라도 미래에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아젠다를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혁신당인데 네. 잘 보시면 저희 합당하고 열흘 동안 거의 정책 발표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예. 그 이제 공천 문제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개인을 절대 필터링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당에나 있는 당원 자격 심사 기구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하다못해 배복주 전 부대표가 있었던 정의당에도 당원의 입당에 대해 가지고 심사하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것을 두자는 일반적인 당무 안건이었고 그걸 의결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세미래 측에서도 반대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쟁점 사안이 무엇인지는 좁혀보자면은 결국 정책에 관해서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지금은 공동대표가 합의해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낙연 대표랑 매번 같은 일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절차적 불편함 때문에 아무도 정책을 안 내는 상태가 지금 계속됐던 거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김종민을 이원욱, 천하람으로 교체한 다음에 김종인 공관위 체제로 간다는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어제 저희가 이 표결한 다음에요. 제가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 제가 차를 마시는데 기자들 몇 분이 오셨어요. 네. 예, 뭐 예고된 기자 간담회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기자분들이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 측에서 3시인가 4시인가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런데 강경파들이 이걸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 몇 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주장대로 혹시라도 만약 개혁신당이 갈라서는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선거 일정이라는 게 다급하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리고 최고위원들 추가 선임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2자리가 공석이면은 뭐 당장 지난 합당 과정에서 뭐 개혁신당 측에서는 천하람 최고위원이 빠졌었고 뭐 원칙과 상식 측에는 이원욱 의원이 빠졌었고 또 다른 정파도 얘기했습니다. 다른 정파에서는 또 어떤 분이 빠졌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강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뭐 저희가 예고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그러니까 이건 결별한다면 다 가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후 시나리오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기획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취소했잖아요. 저는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어떻게든 이 분위기에서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조롱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관계없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양일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전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그거 다 반응하지 않고 다 사귀고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당을 이끄는 당대표로서 저는 통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김종인 공관위원장 이 카드는 살아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와 이것도 제가 진짜 응대를 어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요. 네. 수요일 회의에서 네. 그 참석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겠지만요. 이 공관위원장 문제에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낙연 그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도록 연락을 좀 제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름이 다른 분이 제시해서 나온 건 맞지만은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을 뭐 하기로 한 기획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네. 거기 회의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 회의에서 제3자가 먼저 김종인이라는 이름 석자를 꺼내니까 이낙연 대표가 한번 연락을 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논의 과정 얘기했다는 거쳐가지고 거죠?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에 이견을 할 사람이 없었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은 뭐 이준석 대표 좀 연락을 해보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며칠 이제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제가 통합을 위해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틀어가지고 뭐 김종인 위원장, 공관위원장 모시고 그다음에 뭐 저기를 하기 위해서 기획해서 이렇게 뭐 파기한다는 거는 그냥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지만은 그래도 한 이틀 동안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면 만약에 오늘 오전에 지금 새로운 미래책에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만약에 갈라선다고 선언을 한다면 이후에라도 이제 어차피 공천 작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에서. 그렇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 뭐 이것도 다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김종인 위원장 말고 네. 다른 분을 저희가 공관위원장을 제안했은 바가 있습니다. 당에서 제안까지 했습니까? 예.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누군지는 바가 밝힐 수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정파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밖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기획사랑 저희는 다른 이름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은 수락했습니까? 그분은 저희에게 내라 그랬지만 다른 정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저희는 알겠다 하고 저희가 이제 입장을 거둬들인 상태였는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럼 아무튼 그럼 그 카드는 이제 물 건너간 카드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인사에서 누구를 이렇게 모시기로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어제 그제 김종민 의원님께서 하신 그 기자회견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 감정이 싹 떴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신당 내에서 일주일 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다들 이제 그 지도 체제가 어떻게 동작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몇 가지 기사에 흘러나온 내용들을 그냥 다시 짚어보자면은 첫째 월요일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회의가 굉장히 비생산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희가 통합 선언문에 보면은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당 색깔을 바꾸자고 이제 제안이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옆에 실제로 조홍천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현우 의원님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정해서 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예비 후보들이 지금 몇십 명이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수막 다 걸고 한 상황 속에서 무슨 특정 정파가 무슨 색깔을 갑자기 바꾸자 또는 색상을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선거운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회의 자리에서 첫날은 이거 회의하다 거의 다 끝났어요. 지난주 월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런 논란이 매 회의마다 이어지면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표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선언을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합당 전에 개혁신당의 당원들 내지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이탈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그걸 고려를 해서 그걸 의식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아닙니까? 저는 강경 드라이브 건 거 없고요. 어제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이면은 다른 정파가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조홍천 의원님도 방송 가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배복주 씨 문제라는 것도 계속 언급이 되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당에서 지금 그 정당의 일반적인 당원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다소의 이제 좀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거는 것은 누차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특정인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룰로 만들어 가지고 당원 당규에 넣자 정도에까지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는 오히려 무슨 사실상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이제 가자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가는 것이 며칠 전부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외로 막 숫자가 잘 나와서 제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내 표가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의 비례정당에 표가 가게 되면은 순수하게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 당선시킨 데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비례연합정당에 가면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의 당선을 돕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그냥 제가 아주 다수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심리는 반응이 작동할 있어요.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합당론이 있을 때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치르고 비례는 정파 간에 각자 정당으로 치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자에 제가 유권자를 생각했을 때도 그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그러면 개혁신당도 만약에 비례 명부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말이 좋아가지고 그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이지 저희가 비례 명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다소 좀 우려를 갖고 있던 인사 중에 보면은 이석기 의원 석방에 대해 적극적인 이런 입장 밝힌 분도 있고 저희가 이런 지점까지 포용해가지고 과연 비례대표 후보를 명부를 좋은 명부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팽배해진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당원이 그런 의견을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민주당에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아무개 의원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정당화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평가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건 정파성에 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례 명부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소위 비명계 명부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봤을 때 정책적 스탠스가 너무 차이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스펙트럼의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체성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근데 이거는 여기 큰 차이라 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파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딸이라고 소위 지칭되는 분들이 강성 지지층이라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큰 틀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비례로 당선시키는 사람들은 비례는 정책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당의 지형성과. 근데 예를 들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비례 명단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예를 들어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그 명단에 손이 안 가는 건 당연하겠죠. 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자 그러면 기존 개혁신당의 지지층의 반응 혹시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그런 걸 저희가 사줘가지고 이런 판단을 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제 표결할 때 금태섭 의원과 조홍천 의원님 뭐 이런 분들도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개혁신당의 기존 지지층을 바라보고 표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이 그냥 개혁신당이란 통합당이 잘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다 봅니다. 아무튼 초기에 지금 파열음이 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도움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견을 조정하는 첫 단계에서 예.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가 본인들의 뜻대로 이게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총선 득표력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네. 저는 물론 이제 통합 개혁신당은 뭐 특정 정파가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계속 가겠지만은 저는 뭐 굉장히 빅텐트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헤어진다면을 전제로 해서 저는 꼭 이낙연 총리와 새로운 미래 측에서 네. 이런 파국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봉합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11시로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정책 발표를 신속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열의 단초가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대선 때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때 전결위임이라고 하죠. 정책의 전결위임을 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례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이준석 당대표에게 59초 쇼츠 공약의 정책에 대한 그 전결위임을 했던 거거든요. 대선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아주 좋은 정책들을 내가지고 대선에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신뢰의 위기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책을 할 능력이 없다 보시는 건지 저는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시 짧게 만약에 지금 헤어진다면 네. 그러면 개혁신당은 이준석 단독 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언급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런 가정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와 뭐 김종민 의원 제가 어제 그제 솔직히 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기자회견 드렸지만은 제가 별 말하지 않은 거는 그냥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보고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